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사업을 해오면서 업무차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그동안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은퇴를 했고요. 이 영상 앞머리에 한국의 가난했던 시절이 잠깐 나갔는데 젊은 분들이 들으면 삼국시대 이야기인가 하시겠지만 불과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나라가 왜 그래 가난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보리밭에 몰래 들어가서 보리를 꺾어서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이미 수확을 끝낸 남의 고구마밭에 몰래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총 차량 대수가 50만 대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50만 대를 돌파했고 1985년에 1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최근 기록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국내 차량 대수가 무려 2344만 대라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대학 때는 대모대 선도에서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치는 선봉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왜 그리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되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서 기업인들로부터 박정희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외국에서 만나는 사람은 주로 기업인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박정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진보적 이념에 젖어 있던 저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돌아보면 소위 학생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한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데 그 어떤 것도 국가에 기여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판의 양기만 쫓아다니면서 온갖 혜택만 누려왔지 국가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저는 노무현 씨하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위아래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노무현 씨가 인권 변호사 시절이었는데 사는 형편이 노무현 씨나 우리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5년 하고 나오더니 500억이 투입됐다는 봉화마을을 지어서 가더군요. 어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나오니까 제가 부총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씨는 반대자라 할지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실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 성공한 일면이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 말하자면 잘 살아보세 라는 이 국민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성공을 얻어낼 수 있었는가 분석해보면 하나는 강력하고 일관된 신념 그것이 있었던 것 같고 하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반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일정하게 소위 산업화라는 그런 것입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반대당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건설 현장 중장비 앞에 들어누워서 공사 중단을 외치면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었습니다. 훗날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그들은 수도 없이
그 길을 지나다녔을 텐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시위 현장 잠시 볼까요?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가의 중추를 이루는 기본 산업 10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10가지란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등등인데 그 10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7개 국가뿐입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러시아, 이태리, 영국이 이 대열에서 탈락하고 대한민국이 이 대열에 새로 합류하게 되어 지금은 전 세계에서 5개 국가만이 기본산업 10개를 다 갖추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업 말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분야가 어디 있나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보면 국내 경쟁은 경쟁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유수 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데 한국 기업이 상대하기에는 마치 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창을 들고 덤비는 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왜 기업하는 사람들을 정오하죠? 우리나라에서 기업인 만큼 애국자도 없습니다. 기업을 해보면 규모가 크든 작든 업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급날은 또 왜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엊그저께 봉급 줬는데 돌아서면 또 봉급날입니다. 사실 돈을 쌓아놓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업이 잘 될 때는 대우를 올려달라고 노동쟁의를 하지만 기업이 안 될 때는 그들이 책임지나요? 기업이 망하면 같이 책임지나요? 아니잖아요. 기업인 혼자 책임져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 존중해 주세요. 정부가 훌륭하게 잘 돌아가던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 한답시고 숲이 무수하던 아름다운 산을 밀어버리고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태양광판을 모두 중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잠시 그 사진 볼까요? 여러분, 한국에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왜 그리 인색합니까?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반시설과 모든 산업 기반은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